안녕하세요, 노을사운입니다. 자, 오늘은 매매 원칙의 이제 마지막 그 노하우를 얘기를 할 건데, 여지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매매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둘러봤었는데, 매매 원칙하고 이제 시드를 운영하는 복리 원칙,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석 원칙, 원래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냥 오늘 좀 뭉뚱그려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분석 원칙에 대한 거는 뭐 특별히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추세 추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캔들이 형성이 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캔들이 가고 있는지 이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고, 이 추세를 혹은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롱을 잡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요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매매를 여기서는 롱을 잡으면 안 돼요. 요거를 지금 이제 1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분 봉으로 저쪽 자리를 본다면, 자, 아이고야, 어떤 모습이냐면, 자,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롱을 트라이 했는데 빠지죠. 롱을 트라이 했는데 갈 것처럼 하고 빠지죠. 롱을 트라이 했는데 갈 것처럼 하고 빠지죠. 자,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면 포지션을 진입했다가 손절하고 진입했다가 손절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 추종을 하는 매매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요 추세 추종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을 큰 봉에서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큰 봉에서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요게 이제 날봉의 차트인데, 일봉의 차트인데, 자, 캔들이 여기 나오는 요 조그마한 캔들 하나가 1시간 봉으로 하면 24개의 캔들이에요. 24개의 캔들. 그리고 얘를 다시 15분 캔들로 본다면 몇 개일까요? 몇 개야? 96개의 캔들이죠. 96개의 캔들. 자, 그러면 요거 한 무빙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분석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 추세 추종하기 위한 이 추세를 판단하는 건데, 이 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이평선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캔들 모양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큰 봉에서부터 큰 봉에서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아까 쉽게 얘기한 것처럼 요 하나의 캔들이 이 안에서는 봉이 작아질수록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진다. 근데 날봉으로 봤을 때 요거 하나의 무빙일 뿐인데, 그렇게 많이 쪼개지는 그 봉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매매를 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큰 봉에서부터 분석을 해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무엇일까라는 분석을 큰 봉에서 먼저 하고, 큰 봉에서 분석이 됐으면 이제 뭐 날봉 분석이 끝나면 뭐 4시간 봉으로 분석을 하고, 4시간 분석 봉이 끝나면 뭐 1시간 봉으로 분석을 하고, 점점 차트가 커지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안에 있는 세밀한 무빙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봉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봉의 신뢰도 때문이에요. 봉의 신뢰도. 큰 봉일수록 신뢰도가 높고 낮은 봉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낮은 봉일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예는 아까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 요거 예를 들어서 이거 1시간 봉이잖아. 1시간 봉. 1시간 봉에 요 캔들 하나는 1분 봉 60개다. 1분 봉 60개가 모여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또 많은 무빙이 있겠냐. 그 많은 무빙을 어떻게 다 신뢰를 하면서 그때그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큰 봉을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차트의 맥락을 추세 추종을 하기 위한 맥락을 파악을 하고 추세를 파악하고 할 때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는 무조건 큰 봉에서 해야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분석의 원칙 1번은 이제 봉에 대한 신뢰도 큰 봉에서부터 분석을 하고 내려가고 작은 봉으로 내려간다. 이런 게 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세 추종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관점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석을 할 때 또 하나 해둬야 되는 게 얘가 어디서 변곡을 만나서 이 반대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분석도 해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 차트라는 게 내가 분석하는 대로 완벽하게 항상 가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 관점을 하나를 파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으면 내가 생각한 분석에서 벗어나더라도 크게 패닉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두 개의 분석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응에 대한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서로 캐치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상대방 사람하고. 근데 상대방이 왼쪽으로 던질지 오른쪽으로 던질지 모르잖아요.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공 막다가 한쪽을 이렇게 포기하면서 하지만 캐치볼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날라오고 오른쪽으로 날라오면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왼쪽으로 날라오면 이렇게 한 스텝 뛰어서 손을 뻗어서 받으면 되겠다. 오른쪽으로 가면 또 오른쪽으로 한 스텝 뻗어서 손을 내밀고 받으면 되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어야 공이 날라오더라도 잘 받을 수 있죠. 차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차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차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두 가지 옵션이 있지만 그 중에 높은 확률의 매매를 하죠. 높은 확률의 이제 선택을 해서 높은 확률로 뭐 롱이 갈지 숏이 갈지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 그 높은 확률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나는 70% 확률의 분석으로 숏을 하고 봤어. 근데 이거 30% 정도 롱이라는 확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요것도 생각은 해놔야 된다. 그래야 차트가 반대로 갔을 때 거기에 알맞은 대응을 조금이라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전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항상 반대 관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놓으면 좋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 분석의 원칙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어떠한 자료를 찾아보고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중에는 그 도움받는 관점으로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 그 매매를 누군가가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올리거나 공유를 할 때 그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매매를 하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하방을 70%로 확률로 보고 상방을 30% 확률로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반대야. 상방이 70%고 하방이 30%야. 야, 이랬을 때 이 사람의 관점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너무 큰 확률로 일단 이 사람 분석대로 간다고 쳐. 근데 잘 가다가 분석이 바뀌어. 그러면은 나는 이 반대 관점을 모르잖아. 이게 어떤 시기에 이런 반대 관점이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그리고 행여나 나는 이렇게 숏을 잘 보고 있었는데 자꾸 누가 여기서부터 계속 롱이래. 그래서 너무 포모가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이쯤에서 롱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여기가 롱이라고 하면 이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롱을 타게 돼. 후모가 와서.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차트가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을 엄청 원망하게 된다고. 원망하게 되고 멘탈 나가고 내동하게 되고 짜증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매매가 하기가 싫어져. 그리고 이게 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분석해서 이 자리에서 롱을 받았다가 틀렸어. 뭐 손절이 나가건 뭐 청산이 나가건 이렇게 됐을 때 아, 다시는 이렇게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이 남는데 누군가의 매매와 뭐 누군가의 분석과 관점을 따라서 하다 보면 이런 거 자체가 남지 않는다. 머릿속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 우리 옛날에도 그러잖아. 공부하다가 남의 노트 정리한 거 빌려가지고 짱깜하면 벼락치기는 되지만 벼락치기로 외워서는 되지만 얘가 결국에 이해는 안 되는 약간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좀 괜찮을라나?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남의 관점과 분석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게 이제 또 분석의 원칙이야. 그래서 행여라도 이제 남의 관점과 분석을 참고는 할 수 있어. 참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방향을 보긴 하는데 이 사람은 이 방향을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아,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정도의 참고를 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매매를 해도 되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나의 관점도 맞을 수 있고 이 사람의 관점도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런 좀 주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주도적인 매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를 잠깐 멈추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한다든지 내가 매매를 잠깐 멈추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할 때. 자, 그리고 이제 분석 원칙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몇 가지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원칙인데 요거는 내가 카테고리를 따로 분리하지 않은 이유가 이게 너무 진짜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내가 자꾸 뭔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할 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나는 분석이 잘 안 되고 매매를 하면 할수록 시드가 자꾸 줄어. 그리고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자꾸만 남의 관점에 내가 흔들려. 내 관점에 자신이 없어. 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매매를 멈추고 매매를 멈추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게 차후에 내 매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제 금지. 해제 금지. 자, 이 해제 금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이게 매매를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 자신감이 너무 넘칠 때 자신감이 너무 넘칠 때 사람은 과신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차트가 여기서 무조건 오른다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올라야 된다는 이상한 아집이 생겨. 근데 이게 그냥 나 혼자 매매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커뮤니티나 사람들한테 얘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4,000K까지 24K까지 올라갈 거다.
라고 얘기를 다 털어놨는데 얘가 만약에 안 올라가고 떨어져. 이렇게 반대로 가. 그러면 일단 쪽팔리죠. 쪽팔림 플러스 내 멘탈 나가고 내 시드 날리고 시드 날라가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다시 붙잡는데 꽤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제 같은 내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차 있을 때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 선물 매매할 때는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 요거는 뭐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근데 선물에서 이게 특히나 더 두드러져.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돈을 걸고 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유연한 사고를 해야 돼. 유연한 사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유연하게 카운팅한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아까 같이 해제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건 없거든. 정답은 알 수 없어. 50대 50이잖아.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높은 확률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비율만 생기는 거지. 얘가 확실히 올라가고 확실히 내려간다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에 고집을 부리고 요 분석만을 믿지 마라. 요런 식의 이제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누군가의 관점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요 관점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아, 요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구나 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그다음에 요 앞전에 이제 영상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매매 원칙, 복리 수익의 원칙, 그러니까 시드 운영, 그다음에 분석 원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킨다면 내가 매매를 할 때 나의 분석력이나 나의 매매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석 원칙은 공의 신뢰도, 큰봉부터의 분석. 중요한 얘기고. 자, 두 번째. 자, 메인 관점과 반대 관점 같이 생각하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반대로 그려졌을 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고 멘탈이 나가지 않고 뭔가 이게 차트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따라하지 말자. 요거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 따라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무지성 매매고 내동 매매가 될 수 있고 나한테 남는 게 없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마음가짐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함축적으로 써서 여기다 써놓읍시다. 자, 우선 해제 금지. 이거 진짜 금지해야 돼. 요거 한번 당한 사람은 헤어나질 못한다. 겸손해야 하고 자신감이 높을 때 조심. 아, 이게 진짜 중요해. 나도 이걸 너무 많이 당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의 중요한 포인트는 남의 관점에서 배울 점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내 관점에 대한 고집, 의지. 자, 이렇게만 된다면 나는 얼추 괜찮은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내가 뭐 분석도 안 되고 시드도 자꾸 갈린다 그랬을 때 한 걸음 정도 떨어져서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라고 한 번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모습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내가 매매를 조금 서툴게 해도 충분히 손해를 안 보고 커버하면서 시드를 우상향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 아, 분석이 아니구나. 이번 노하우는 이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조금 지겨운 매매 원칙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매매에 좀 도움이 되는
무슨 뭐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든지 뭐 추세 추종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또 간단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